밤 8시 11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패널에 불이 켜졌어요. 누군가 버튼을 눌렀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도 타지 않았거든요. 8시 18분까지 꼬박 7분 동안 그 엘리베이터 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영상을 돌려봐도 마찬가지였어요. 발소리 하나, 그림자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기록은 남아 있었어요. 호출 기록이요. 층 표시등이 깜빡인 기록. 화살표가 움직인 흔적. 시스템은 분명히 뭔가를 감지했습니다. 근데 사람은 없었어요. 이 7분이요. 한 사람의 알리바이가 됐습니다. 용의자가 말했어요. 저 그때 집에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말을 증명해 준 게 바로 이 엘리베이터 기록이었습니다. 본인은 건물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고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으니까요. 김 팀장은 숫자보다 그 사이의 간격을 먼저 봤습니다. 이 사람은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숫자 사이를 보는 사람이거든요. 11분, 18분. 누구나 그 숫자를 봅니다. 근데 김 팀장은 그 7분의 간격을 먼저 봤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간격은 말이 없지만 많은 걸 말해줘. 김 팀장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숫자는 명확하죠. 딱 떨어지니까요. 근데 간격은 애매합니다.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해석 속에 진실이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7분이요. 생각해보면 짧은 시간 같죠? 커피 한 잔 내리는 시간, 샤워하는 시간. 근데 김 팀장은 말했어요. 7분은 길어. 사건에서는 더 길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7분이면 계단을 내려갈 수 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고요. 편의점에 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도요. 엘리베이터 홀은 조용했습니다. 카메라의 시간은 한 분 한 분 지나갔어요. 20시 11분, 12분, 13분. 화면 속에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아무도 내리지 않았고요. 그런데 버튼은 눌렸습니다. 층 표시등은 2번 깜빡였어요. 시스템은 분명히 반응했습니다. 근데 탑승 로그는요, 텅 비어 있었어요. 김 팀장이 영상을 3번째 돌려보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착시일 수 있어. 착시요? 옆에 있던 한지우 형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화면에 다 찍혀 있는데 뭐가 착시냐고요. 불이 켜졌고 표시등이 깜빡였잖아요. 김 팀장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불빛을 보면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화살표가 움직이면 엘리베이터가 움직인다고 믿지. 그게 당연하니까. 근데 시스템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불빛은 활동을 보여주지만 그 활동이 꼭 이동을 의미하진 않아. 팀원들은 여전히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어요. 김 팀장은 화면을 다시 가리켰습니다. 봐봐. 버튼은 눌렸어. 근데 누가 탔어? 탑승 로그가 없잖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생각해봐야 해. 사건의 전체 그림은 이랬습니다. 피해자는 밤 8시 40분쯤 연락이 끊겼어요. 마지막 통화는 짧았습니다. 그 뒤로 어디로 갔는지 동선이 흐릿했죠. 용의자 어는 같은 건물에 살았습니다.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단지였어요. 어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뒷받침한 게 엘리베이터 로그였습니다. 어가 건물 밖으로 나간 기록이 없었거든요. 김 팀장의 팀은 4명으로 움직였습니다. 김 팀장은 팀원들의 성향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향에 맞춰 역할을 나눴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방식이거든요. 사람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그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시킵니다. 한지우 형사는 피해자 가족을 만났어요. 지우는 듣는 걸 잘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데 능하죠. 마지막 대화가 뭐였는지, 평소 습관은 어땠는지, 요즘 고민은 없었는지. 가족들이 눈물을 흘릴 때 옆에 앉아서 조용히 들어줬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작은 단서들을 찾아냈습니다. 오철민 형사는 주변 탐문을 맡았습니다. 철민이는 집요하거든요. 한번 물면 안 나요. 성질도 좀 있어서 거짓말하는 사람 앞에선 목소리가 커지기도 하지만
그게 오히려 약점을 건드릴 때가 많습니다. 혹시 수상한 사람 없었는지, 어와 피해자 사이에 무슨 일 없었는지 이웃들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물었습니다. 박서연 형사는 로그를 모았어요. 서연이는 감정보다 데이터를 믿습니다. 차갑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는 게 이 사람의 신념이에요. 엘리베이터 로그, 출입 기록, CCTV 타임 스탬프, 와이파이 접속 기록, 숫자로 된 모든 걸 모았습니다. 이준혁 형사는 경비실과 관리사무소를 담당했어요. 준혁이는 사람 마음을 여는데 능하거든요. 어디 가든 금방 친해집니다. 딱딱한 협조 요청보다 가벼운 농담 한마디로 경비원들의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커피 한잔 하시면서 천천히 얘기해요. 우리도 급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요. 김 팀장은 이 모든 걸 지휘했습니다. 아니, 지휘라기보다는 조율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네요. 각자 가져온 정보를 듣고 연결하고 빠진 부분을 채우라고 했어요. 포렌식 팀은 저장장치 이미징을 시작했고 IT 요원은 M로그 구조를 점검했습니다. 김 팀장은 사무실 한쪽 벽면에 화이트보드를 폈어요. 타임라인 보드죠. 그리고 8시 11분부터 8시 18분까지 빨간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가 공백이야. 팀원들이 모였습니다. 영상엔 아무도 없어. 근데 기록은 있지. 이 7분 동안 뭔가 있었어. 우리가 놓친 게 있다는 얘기야. 김 팀장은 이렇게 일합니다. 결론부터 정하지 않아요. 범인이 이럴 거야 라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빈칸을 찾아요. 설명되지 않는 부분, 어긋나는 부분, 그리고 그 빈칸을 채우다 보면 진실이 보인다고 믿습니다. 가설은 나중에 세우는 거야. 지금은 그냥 사실만 모아. 다음 날 아침, 팀은 현장으로 갔습니다. 엘리베이터 홀이었어요. 밝았지만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김 팀장은 천천히 둘러봤어요. 카메라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대각선으로 설치돼 있었어요. 사각지대는 기둥 뒤 30cm 정도뿐이었습니다. 거기 숨을 수는 있겠지만 버튼을 누르긴 어려워 보였어요. 층 버튼을 가까이서 봤습니다. 2번 눌린 흔적이 있었어요. 지문이 겹쳐 있었죠. 김 팀장은 지문을 채취하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공용 공간이니까요. 수십 명이 매일 누르는 버튼이에요. 호출음은 녹음됐어? 김 팀장이 물었습니다. 이준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팀장님. 음성 녹음은 안 되는 모델이래요. 화면엔 화살표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대기 화면이었죠? 김 팀장이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탑승 감지 센서는 정상이었죠? 네, 점검 결과 이상 없었어요. 감지 로그에는 사람의 무게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김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취소 버튼 사용 흔적은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호출 기록은 2번 남았다? 네. 같은 층에서 연속 호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 팀장은 턱을 쓸었습니다. 같은 층에서 연속 호출이 가능한 모델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인접층에서 거의 동시에 누르면 호출이 겹칠 수도 있어요. 김 팀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겹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시스템이 두 호출을 거의 동시에 받으면요. 화면엔 대기 표시가 나오는데 실제로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이에요. 그 사이에 취소되거나 아무도 안 타면 로그엔 탑승 기록이 안 남습니다. 김 팀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화면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엘리베이터가 안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김 팀장은 엘리베이터 홀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다른 팀원들은 뭘 찾는지 몰랐습니다. 영상도 봤고 로그도 확인했고 현장도 살펴봤는데 더 뭘 봐야 하는지. 김 팀장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여긴 누가 서 있었어? 예? 한지우가 물었습니다. 아니, 혼잣말이야. 김 팀장은 경비 일지를 펼쳤어요. 그날 밤 특이사항은 없음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준혁아, 경비원분은 그날 밤 이상한 거 못 보셨대? 이준혁이 대답했습니다. 네,
평소와 다를 게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날 야간 근무하신 분이 박 경비원님이신데 되게 꼼꼼하신 분이거든요. 뭔가 있었으면 바로 눈치챘을 거래요. 김 팀장은 다시 버튼을 봤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봤어요. 그리고 계단 쪽을 봤습니다. 계단 CCTV도 확인했어? 박서연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네, 팀장님. 확인했는데 각도가 낮아서 잘 안 보여요. 여기 보세요. 화면에는 계단 영상이 떴어요. 정말 각도가 낮았습니다. 천장보다 바닥 쪽에 가까웠어요. 김 팀장이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봐. 천천히. 발 뒤꿈치라도 찍혔을 수 있어. 서연이가 영상을 느리게 돌렸습니다. 20시 10분, 11분, 12분, 13분쯤 뭔가 스쳤습니다. 거기 멈춰봐. 화면이 정지했어요. 희미하게 누군가의 발 뒤꿈치가 보였습니다. 신발굽이었어요. 오철민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거 사람 맞네요? 맞아. 김 팀장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굽 모양 좀 봐. 특이하지? 서연이가 캡처를 떴어요. 이거 나중에 대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아. 일단 저장해둬. 사무실로 돌아와서 김 팀장은 1차 타임라인을 만들었습니다. 화이트보드에 시간을 하나하나 적어 나갔어요. 20시 5분, 피해자 마지막 통화 종료. 20시 11분, 엘리베이터 호출 기록 1회. 20시 12분, 동일층 표시등 점등. 20시 15분, 인접층 화살표 전멸. 20시 18분, 탑승 로그 없음. 20시 20분, 정문 출입 기록 공백. 20시 23분, 지하주차장 카메라 노출 없음. 20시 27분, 인근 편의점 결제 데이터 미발견. 여기까지가 피해자의 동선이었어요. 아니, 동선이라기보다 공백이었습니다. 20시 5분 이후로 피해자가 어디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용의자 어의 기록을 옆에 적었습니다. 20시 5분부터 20시 40분까지 어의 스마트폰은 집 와이파이에 계속 접속 중이었어요. 배터리는 34%에서 33%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앱 알림은 2개가 왔어요. 소리는 모두 꺼져 있었고요. 어는 TV를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근데 TV 시청 로그는 불명확했어요. 스마트 TV가 아니었거든요. 김 팀장은 두 타임라인을 나란히 놓고 한참 봤습니다. 박서연이 물었어요. 팀장님, 와이파이 접속 기록이 계속 있으면 집에 있었던 거 아닌가요? 김 팀장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와이파이는 기기의 위치를 말해주지 사람의 위치를 말해주진 않아. 그게 무슨 폰을 두고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준혁이 물었습니다. 근데 요즘 누가 폰을 두고 나가요? 저는 화장실 갈 때도 폰 들고 가는데. 김 팀장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알리바이를 만들려는 사람은 두고 나가지. 폰이 집에 있으면 자기도 집에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 오철민이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교묘하네요, 진짜. 화이트보드 아래에 김 팀장이 한 줄을 적었습니다. 공백은 빈칸이 아니라 겹침일 수 있다. 한지우가 그 문장을 읽으며 물었습니다. 팀장님, 겹침이요? 응. 여러 일이 동시에 일어나면 하나만 보이는 경우가 있어. 엘리베이터 화면이 깜빡이니까 우리는 그것만 봤잖아. 근데 그 시간에 다른 일도 일어났을 수 있다는 거지. 그날 저녁 김 팀장은 혼자 엘리베이터 매뉴얼을 읽었습니다. 기술 문서였어요. 어렵고 지루한 내용이었죠. 호출 시스템의 작동 원리, 센서의 감지 방식, 로그 기록 프로토콜. 대부분의 수사관들은 이런 문서를 읽지 않습니다. 지루하거든요. 근데 김 팀장은 달랐어요. 이 사람은 시스템을 이해해야 사건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 부분에서 김 팀장의 눈이 멈췄습니다. 다중 호출 시 대기 우선순위 처리. 같은 시간대에 여러 층에서 호출이 들어오면 시스템은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가까운 층부터 또는 호출 순서대로. 그 과정에서 화면엔 대기 표시가 나오지만 실제 이동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문장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탑승 감지가 없을 경우 호출 로그는 남지만 탑승 로그는 생성되지 않음.
김 팀장은 형광펜으로 그 부분을 그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팀장은 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무음 호출이라는 게 있어. 팀원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김 팀장이 설명했어요. 버튼은 눌렸는데 아무도 안 타는 경우, 시스템은 호출을 받았지만 탑승이 없으니까 로그에 기록을 안 남겨. 화면엔 불이 켜지고 화살표가 깜빡이지만 실제론 엘리베이터가 안 움직여. 이게 한 번이 아니라 2번 일어나면? 박서연이 이해했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착시가 길어지겠네요. 맞아, 서연아. 7분 동안 화면이 계속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야. 그리고 그 7분이 알리바이가 되는 거지. 오철민이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일부러 2번 눌렀다는 건가요? 김 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일부러일 수도 있고 우연일 수도 있어. 같은 층에서 누군가 2번 눌렀거나 아니면 인접층에서 거의 동시에 눌렀을 수도 있지. 중요한 건 그 7분 동안 아무도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다는 거야. 그럼 그 시간에 어는 뭘 했을까? 한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계단으로 내려갔을 수도 있겠네요. 가능성이 있어. 확인해 봐야지. 김 팀장은 이준혁을 봤습니다. 준혁아, 같은 모델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 섭외 가능해? 한번 알아볼게요, 팀장님. 서연이는 버튼 입력 시퀀스를 설계해봐. 어떻게 눌러야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지. 알겠습니다. 지우야, 관리소에서 과거 고장 내역 받아와. 이런 일이 전에도 있었는지 확인해야 해. 네, 팀장님. 김 팀장은 다시 화이트보드를 봤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퍼즐의 모양이 조금 보이기 시작했어. 오철민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팀장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고 나면 진짜 풀리더라고요. 김 팀장이 웃었습니다. 아직 멀었어. 가설은 세웠는데 증명을 해야지. 사흘 뒤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이준혁이 같은 모델의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을 찾아냈어요.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서 1시간 동안 독점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김 팀장과 팀원들은 일부러 아무도 타지 않고 버튼만 눌러봤어요. 첫 번째 실험. 박서연이 같은 층에서 연속으로 2번 눌렀습니다. 화면에 불이 켜졌어요. 화살표가 깜빡였습니다. 1분이 지났어요. 2분, 3분. 탑승 로그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노트북을 확인했습니다. 호출 기록만 있고 탑승 기록은 없네요. 두 번째 실험. 오철민이 한층 위에서, 한지우가 한층 아래에서 거의 동시에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엔 더 복잡했어요. 2층의 표시등이 번갈아 깜빡였습니다. 화면은 분주해 보였지만 실제 엘리베이터 내부는 텅 비어 있었어요. 이준혁이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서 확인했습니다. 여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어요. 3분이 지나도 탑승 로그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실험. 취소 버튼을 누르지 않고 그냥 기다렸습니다. 김 팀장이 스톱워치를 켰어요. 1분, 2분, 3분. 화면은 계속 깜빡였습니다. 4분, 5분, 6분. 7분이 지나자 대기 표시가 사라졌어요. 시스템이 호출을 자동으로 취소한 겁니다. 박서연이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호출만 남았어요. 탑승 기록은 없습니다. 김 팀장은 스톱워치를 멈췄습니다. 정확히 7분 3초였어요. 됐어. 우리가 본 건 불빛이지 이동이 아니야. 팀원들이 모였습니다. 박서연이 로그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호출, 탑승, 도착. 시스템은 2세 단계로 기록하는데 탑승이 빠져 있네요. 맞아. 김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스템은 간단해. 호출이 있었고 탑승은 없었어. 그게 다야. 이준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착시네요. 뭔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론 아무 일도 없는 거. 김 팀장은 화면을 다시 봤어요. 그래. 그리고 이착시가 알리바이를 만들었어. 한지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어는 이걸 알고 있었을까요? 김 팀장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를 수도 있어. 그냥 엘리베이터를 안 타면 기록이 안 남는다고만 생각했을 수도 있지. 근데 운이 좋았던 거야. 무음 호출이 2번 일어나서
7분 동안 화면이 깜빡였으니까. 오철민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운이 좋았다고요? 이제 그 운을 깨뜨려야겠네요. 다음 단계는 교차 검증이었습니다. 포렌식 팀이 와이파이 로그를 더 자세히 분석했어요. 그리고 미세한 끊김을 발견했습니다. 박서연이 보고했습니다. 팀장님, 20시 12분과 20시 16분 사이에 핑이 한 번 튀었어요. 아주 짧게요. 0.3초 정도. 0.3초? 김 팀장이 화면을 봤습니다. 네. 그리고 라우터의 시간 보정이 1분 지연돼 있었습니다. 김 팀장이 물었어요. 1분? 네. 자동 시간 동기화가 안 돼 있었어요. 수동으로 맞춰놨는데 1분 느렸습니다. 김 팀장은 타임라인을 다시 봤습니다. 1분이요. 작은 시간이지만 큰 의미였어요. 그럼 실제로는 20시 11분에 끊긴 거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팀장은 빨간 펜으로 시간을 수정했습니다. 그 1분이 공백을 길게 보이게 만들었던 거예요. 착시를 더 강화시킨 거죠. 한지우가 들어왔습니다. 팀장님, 계단 CCTV 다시 확인했어요. 발 뒤꿈치 하나 더 찾았어요. 어디? 20시 13분이요. 아까 봤던 거랑 같은 신발 같아요. 화면을 봤습니다. 희미하게 신발 굽이 보였어요. 오철민이 말했습니다. 이거 A집에 가서 신발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 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아니야. 증거를 더 모아야 해. 지금 가면 경계할 거야. 그리고 다른 증거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준혁이 편의점 CCTV를 가져왔어요. 팀장님, 21시 3분에 누가 왔어요? 얼굴은 안 보이는데 우산 들고 있어요. 화면엔 우산을 든 사람의 뒷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결제는? 현금이요. 1280원. 뭘 샀어? 물이요. 생수 한 병. 김 팀장은 메모했습니다. 21시 3분. 편의점, 생수 구매, 현금 결제, 우산 소지. 그날 비 왔었지? 한지우가 확인했습니다. 네, 20시 30분쯤부터 가랑비가 내렸어요. 우산 물기 흔적은? 이준혁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편의점 바닥에 작은 물자국이 있었습니다. 여기요. 출입문 바로 앞에. 김 팀장은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신발 자국도 희미하게 보였어요. 이거 굽 모양 좀 봐. 박서연이 계단 CCTV 캡처를 옆에 놓았습니다. 비슷했어요. 오철민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이거 같은 신발 아닌가요? 가능성이 있어. 김 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확실하진 않아. 더 확인해야 해. 박서연이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팀장님, 어의 차 블랙박스 기록이요. 응? 10분 동안 무음이었습니다. 20시 10분부터 20시 20분까지. 김 팀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음? 네. 녹음이 꺼져 있었어요. 그 모델 무음 설정이 가능해? 네, 수동으로 끌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항상 켜놓거든요. 일부러 끈 거죠. 김 팀장은 타임라인에 추가했습니다. 20시 10분부터 20시 20분. 블랙박스 무음. 그럼 차를 탔다는 얘기네. 한지우가 물었습니다. 차를 타고 어디 갔을까요? 그건 모르겠어. 근데 녹음을 꺼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거지. 카드키 기록도 있었어요. 박서연이 보고했습니다. 어의 카드키로 20시 9분에 지하주차장 출입문을 열었습니다. 발자국은? 없었어요. 바닥이 깨끗했거든요. 이준혁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발자국이 없어요? 사람이 지나갔으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 팀장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기록은 건물 안을 말하고 발자국은 바깥을 말해. 어는 지하주차장 문을 열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야. 카드키로 문만 열고 다른 곳으로 간 거지. 어디로요? 후문 쪽일 거야. 거기 카메라 각도 확인해봐. 오철민이 바로 나갔습니다. 30분 뒤 돌아왔어요. 팀장님, 후문 CCTV 사각지대 있어요. 기둥 뒤쪽이요. 거기로 나가면 안 찍혀요. 김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쪽으로 나간 거야. 모든 증거가 모였을 때 김 팀장은 타임라인을 다시 그렸습니다.
이번엔 빈칸이 채워졌어요. 화이트보드 가득 빨간 펜으로 시간이 적혔습니다. 20시 5분, 피해자 마지막 통화 종료. 20시 9분, A 카드키로 지하주차장 문 개방. 실제론 진입하지 않음. 20시 10분, A 블랙박스 무음 설정. 20시 11분, 엘리베이터 호출 기록. 무음 호출 시작. 와이파이 끊김 발생. 20시 12분, A 계단 하강 추정. 20시 13분, 계단 CCTV에 발뒤꿈치 포착. 20시 15분, 인접층 화살표 전멸. 무음 호출 지속. 20시 18분, 무음 호출 종료. 탑승 로그 없음. 20시 19분, A 계단을 통해 지상층 도달 추정. 20시 23분, 후문 사각지대 통과 가능성. 20시 27분, 도보로 인근 지역 이동. 20시 30분, 가랑비 시작. 21시 3분, 편의점 현금 결제. 우산 소지. 생수 구매. 21시 10분, 귀가 추정. 전류 상승 흔적. 21시 12분, 블랙박스 무음 해제. 와이파이 재접속. 김 팀장은 빨간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보이지? 팀원들이 타임라인을 봤어요. 이제 공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하나 연결됐어요. 한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다는 게 거짓말은 아니었네요. 김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어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어. 계단으로 내려갔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서 진실을 숨긴 거야. 오철민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교묘하네요, 진짜. 교묘하긴 한데 완벽하진 않았어. 김 팀장이 말했습니다. 시간은 거짓말을 안 해. 시스템도 거짓말을 안 하고. 사람들이 해석을 잘못할 뿐이지. 박서연이 물었어요. 그럼 7분의 무음 호출은 우연이었을까요? 계획이었을까요? 김 팀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반반일 거야. 어는 엘리베이터 로그가 알리바이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폰을 두고 나갔지. 근데 무음 호출까지 계획했을 것 같진 않아. 그건 운이었을 거야. 누군가 우연히 버튼을 눌렀거나 아니면 인접층에서 거의 동시에 버튼이 눌렸거나 그 운이 알리바이를 더 견고하게 만든 거네요. 그렇지. 7분 동안 화면이 깜빡이니까 누가 봐도 건물 안에 있었던 것처럼 보이거든. 이준혁이 물었습니다. 이제 어를 다시 조사하는 건가요? 김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이번엔 다르게 접근해야 해. 다음 날 오후 어를 다시 조사실로 불렀습니다. 어는 여유로워 보였어요. 이미 한 번 조사받았고 알리바이도 확인됐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김 팀장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계셨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안 타셨고요? 네, 안 탔어요. 김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엘리베이터는 안 타셨더라고요. 로그에도 없어요. 어는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김 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계단은 이용하셨죠? 어의 표정이 굳었어요. 계단이요? 네. 20시 12분쯤 계단으로 내려가셨어요. 여기 CCTV에 찍혔거든요. 김 팀장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발 뒤꿈치 사진이었어요. 이 신발 어시 거 맞죠? 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 팀장이 다른 사진을 꺼냈어요. 21시 3분 편의점에서도 같은 신발이 찍혔어요. 생수 사셨죠? 현금으로. 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 팀장은 타임라인을 펼쳤습니다. 20시 9분에 지하주차장 문을 카드키로 여셨어요. 근데 안으로 들어가진 않으셨죠? 후문 쪽으로 나가셨어요. 블랙박스 녹음도 꺼놓으셨고요. 폰은 집에 두고 나가셨죠? 와이파이 접속이 계속 유지되게요. 근데 20시 11분쯤 핑이 한 번 튀었어요. 폰을 두고 나가면서 와이파이 신호가 잠깐 약해진 거죠. 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 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로그를 믿으셨죠? 엘리베이터를 안 타면 기록이 안 남는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계단은 생각 못 하셨네요. 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요. 김 팀장이 덧붙였습니다.
7분 동안 엘리베이터 화면이 깜빡였던 건 운이었어요. 무음 호출이 2번 일어나서 화면이 계속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게 알리바이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죠. 근데 그게 착시였어요. 김 팀장은 화면을 켰습니다. 실험 영상이었어요. 7분 동안 화면이 깜빡이지만 아무도 타지 않는 영상. 보시죠. 화면은 움직이지만 실제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시스템은 호출만 기록하고 탑승은 기록하지 않아요. 어씨는 이 착시를 이용하신 거예요. 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김 팀장이 물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집에 있었다고 말했어요. 거짓말은 안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안 탔다는 것도 거짓말은 아니었죠. 네. 근데 계단으로는 나가셨잖아요. 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 팀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씨, 알리바이는 완벽해 보였어요. 폰은 집에 있었고, 와이파이는 연결돼 있었고, 엘리베이터 로그는 비어 있었죠. 근데 시간은 거짓말을 안 해요. 모든 시스템은 기록을 남기거든요. 우리가 그걸 읽을 줄 몰랐을 뿐이에요. 어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한지우가 조용히 물을 건넸습니다. 어는 물을 마시지 않았어요. 김 팀장이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 주시겠어요? 진짜 있었던 일을요. 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진술이 시작됐습니다. 조사실을 나온 김 팀장은 복도에서 팀원들을 만났습니다. 오철민이 물었습니다. 팀장님 자백했어요? 김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말하더라. 역시 팀장님이에요. 김 팀장이 웃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야. 시간이 한 거지. 나는 그냥 시간을 읽었을 뿐이야. 박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대단하세요. 엘리베이터 로그 보고 무음 호출을 생각해내시다니. 매뉴얼을 읽었을 뿐이야. 김 팀장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시스템을 이해하면 사건이 보여.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만 시스템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 한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어도 나름 똑똑했던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계단으로 나가는 것까지 생각했으니까. 똑똑하긴 했지. 김 팀장이 인정했습니다. 근데 완벽하지는 않았어. 세상에 완벽한 알리바이는 없어. 어딘가 반드시 틈이 있거든. 이준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틈을 찾는 게 우리 일이죠. 맞아. 팀원들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화이트보드에는 여전히 빨간 펜으로 그린 타임라인이 남아 있었어요. 20시 9분부터 21시 12분까지 빈칸 없이 채워진 시간들. 김 팀장은 타임라인을 한참 봤습니다. 공백은 빈칸이 아니라 겹침이었어. 박서연이 물었습니다. 팀장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공백을 보면 아무 일도 없었다고 생각해. 근데 실제론 여러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던 거야. 엘리베이터 화면이 깜빡이고, 어는 계단으로 내려가고, 폰은 집에서 와이파이에 연결돼 있고, 이 모든 게 동시에 일어났어. 우리는 엘리베이터 화면만 봤으니까 다른 걸 못 본 거지. 오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착시였네요. 그래. 의도된 착시였어. 그리고 운까지 따라줬지. 무음 호출이 2번 일어나서 7분 동안 화면이 계속 움직였으니까. 한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결국 시간이 진실을 말해줬네요. 항상 그래. 김 팀장이 말했습니다. 시간은 거짓말을 안 해. 우리가 읽을 줄만 알면 돼. 김 팀장은 화이트보드를 지웠습니다. 빨간 선들이 천천히 사라졌어요. 이제 보고서 쓰자. 팀원들은 각자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김 팀장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사건명 엘리베이터 알리바이 사건. 핵심 무음 호출을 이용한 착시 알리바이. 결론 용의자, 어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으로 이동했으며 무음 호출로 인한 시스템 착시를 알리바이로 활용함. 김 팀장은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사무실 불빛만 밝았습니다. 이준혁이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팀장님 커피요. 고마워. 팀장님,
이번 사건 진짜 어려웠죠? 김 팀장이 웃었습니다. 어렵긴 했지. 근데 재미있었어. 재미있었어요? 응. 퍼즐 맞추는 것 같았거든. 처음엔 조각들이 안 맞는 것 같았는데 하나씩 맞춰가니까 그림이 보이더라고. 저는 처음엔 진짜 막막했어요. 영상도 있고 로고도 있고 다 명확한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김 팀장이 말했습니다. 명확해 보이는 게 오히려 함정일 때가 있어. 너무 명확하면 의심해봐야 해. 세상에 완벽한 건 없거든. 배웠습니다. 이준혁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김 팀장은 다시 보고서를 썼어요. 교훈 시스템 로그는 절대적이지 않다. 로그는 입력된 데이터만 기록하며 기록되지 않은 행동도 존재한다. 다중 증거의 교차 검증이 필수적이다.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나서 김 팀장은 화면을 닫았습니다. 사무실은 조용했어요. 팀원들도 각자 보고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한지우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팀장님, 저 먼저 갈게요. 응, 수고했어. 팀장님도 일찍 들어가세요. 그래야지. 한지우가 나가고 이어서 오철민도 일어났습니다. 저도 갈게요, 팀장님. 그래, 조심해서 가. 박서연과 이준혁도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팀장님, 내일 봐요. 내일 보자. 사무실에 김 팀장 혼자 남았습니다. 김 팀장은 화이트보드를 다시 봤어요. 깨끗하게 지워진 보드였지만 그 위에 있었던 빨간 선들이 아직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20시 11분부터 20시 18분까지의 7분. 그 7분이 이번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김 팀장은 가방을 챙겼어요. 그리고 불을 끄려는데 컴퓨터에 알림이 떴습니다. 새 사건 파일이었어요. 317 톨게이트. 김 팀장은 잠시 그 제목을 봤습니다. 새벽 3시 17분이요. 톨게이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파일을 클릭하려다가 김 팀장은 마우스를 내렸습니다. 내일 보자. 오늘은 이미 충분했습니다. 김 팀장은 불을 끄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김 팀장의 발소리만 조용히 울렸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불이 켜졌습니다. 층 표시등이 깜빡였습니다. 김 팀장은 문득 웃었습니다. 이제 엘리베이터 화면을 볼 때마다 이번 사건이 생각날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김 팀장이 탔습니다.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습니다. 시스템은 기록했겠죠. 호출, 탑승, 도착. 세 단어로 이루어진 간단한 기록. 하지만 그 사이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지금까지 저희 채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살이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당당하고 정직하고 씩씩하게 생활한다면 뭔들 못 이루어내겠습니까? 항상 건강하시고 바쁘시더라도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내용을 성심껏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